5억 원을 투자해서 상가를 샀습니다. 월세 200만 원을 기대하며 시작한 투자였죠. 하지만 지금 1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만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이 실패 사례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 상가를 봤을 때 위치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대로변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지역이 개발 예정이라며 미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월세가 평당 5만 원 정도였고 제 상가는 40평이었어요. 단순 계산으로 월 2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률도 연 4.8% 정도로 나쁘지 않아 보였죠.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차인을 구하려니 문제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상가 구조였습니다. 기둥이 중간에 있어서 공간 활용이 어려웠죠.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전체에 주차 공간이 5대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층수였습니다. 제 상가는 3층이었는데 유동인구가 거의 없었죠. 대로변이라고 해도 1층과 3층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1층 상가는 월세 300만 원에도 임차인이 줄을 섰지만 3층은 아무도 안 봤습니다. 처음 3개월은 월세 200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의조차 없었어요. 6개월째 되니까 조급해져서 1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지역 3층 상가는 원래 잘 안 나간다고 그제야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건물 4층 상가는 2년째 공실이었고 옆 건물 3층도 1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전에 이걸 왜 몰랐을까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주변 공실률을 확인하지 않은 게 첫 번째 실수였죠. 그동안 나간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관리비만 80만 원씩 12개월이면 960만 원이에요. 여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치면 1년에 1200만 원 이상 손실입니다. 대출 이자는 별도예요. 3억을 대출받았는데 연 5%면 연 1500만 원이죠. 결국 1년 동안 2700만 원을 그냥 날린 셈입니다. 월세는 한 푼도 못 받고요. 지금은 월세를 150만 원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의가 거의 없어요. 일부 중개인은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수익률이 2.4%밖에 안 되죠. 이 정도면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공실 리스크까지 있고요. 상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임대 수요입니다. 이론적 수익률이 아니에요. 주변 공실률, 평균 공실 기간, 실제 체결된 임대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층 이상 상가는 1층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를 고려 중입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정리하려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수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가 투자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억 상가 투자 실패 사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실이 1년 넘게 지속된다는 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임대료 수준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만 계산하고 실제 시장 수요는 무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월세 200만 원이 적정한지 주변 상가 임대료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의 위치와 접근성 문제입니다. 유동인구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지하철역 근처라고 해도 출구에서 멀거나 동선이 불편하면 상권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 위치에서 장사가 되는지 주변 상가들의 영업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가의 업종 제한이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일부 상가는 관리규약상 특정 업종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조가 비효율적이거나 화장실, 주차 등 기본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방법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한두 곳에만 맡겨두셨나요? 온라인 플랫폼, 상가 전문 중개업체, 직접 홍보 등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 등 SNS를 통한 홍보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 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해보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약간 올리거나 반대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초기 몇 개월은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여섯 번째는 타겟 업종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특정 업종만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은 전통적인 음식점이나 카페보다 배달 전문점, 스터디 카페 등 새로운 업종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무실이나 학원, 의료시설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일정 금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거나 임대료에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상가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시장 트렌드와 임차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최악의 경우 매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는 거죠. 1년간 관리비만 960만 원이 나갔고 대출이자까지 합치면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단기 임대나 팝업 스토어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시작해서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11번째는 공실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시 공간이나 이벤트 공간으로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관리비라도 충당하면서 공간을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상인의 활동이나 지역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세요. 상권 전체가 살아나야 개별 상가도 가치가 올라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3번째는 세무 전략입니다. 공실 기간의 손실을 세금 신고 시 적절히 반영하고 계신가요? 관리비,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이상적인 조건만 고집하다가는 공실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방법부터 시도해보세요. 상가 투자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월세 200만 원은커녕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죠. 오히려 매달 관리비 80만 원씩 나가면서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년간 지출한 관리비만 계산해도 96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직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주변 상가들을 둘러봐도 공실 안내문이 붙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개발 호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 개발 계획은 이미 2년 전에 무산된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개사는 그런 중요한 정보는 쏙 빼고 좋은 말만 늘어놓았던 거예요. 김 씨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느라 스트레스는 배가 되었죠. 아내는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자꾸 물어봤습니다. 차마 5억짜리 상가가 애물단지가 됐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6개월이 더 지나자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였죠. 김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매물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급매로 내놓으니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3억 5천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1억 5천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팔면 지금까지 낸 관리비와 이자까지 합쳐 2억 가까이 날리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김 씨는 상가 투자 카페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죠. 누군가는 3년째 공실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상가 투자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상가는 입지가 전부라고요.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유동인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는 주택과 달리 공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요. 김 씨는 이 모든 걸 투자하기 전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는 수습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과연 김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편에서 김 씨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을 공개합니다. 상가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다음 편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공실 상가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과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오는 방법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최소 5곳 이상의 중개업소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각 중개업소마다 연결된 투자자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노출 범위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에 직접 매물을 등록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세한 사진과 주변 상권 분석 자료를 함께 올리면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가격 조정을 통한 빠른 매각 전략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10% 정도 낮게 책정하면 문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1년간 관리비로 나간 돈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 직접 임차인 모집 방법입니다. 상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연락처를 크게 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도 변경을 통한 활용도 증대 방법입니다. 일반 음식점이 안 되면 카페나 사무실, 학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해보세요. 건물주와 협의해서 내부 구조를 일부 변경하면 임차인 풀이 넓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편의점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점 제안서를 보내면 검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브랜드들은 초기 입점 비용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공유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늘면서 소규모 사무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단기 임대나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한 달 단위로 짧게 임대하면 부담 없이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비록 월세는 조금 낮아지지만 공실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아홉 번째는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상가 전문 컨설턴트들은 숨어있는 수요층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장기 공실로 손해보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공실을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용도를 변경해서 필라테스 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가격을 조정하고 여러 중개업소를 통해 3개월 만에 매각했습니다. 상가 투자는 분명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공실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상가 투자 실패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